와이프 몰래 대출 6억을 들고 주식 여행을 떠난 남자. 안녕하세요. 아물주입니다. 지금 9시 13분 장이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요. 이 오전에 9시 땡 하면은 장 초반에 유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승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될 패턴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뭐 별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거라도 한번 공유를 드려보고자 영상을 녹화해 봅니다. 장 초반에 땡 하고 유동성이 크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들어가지 않는 패턴 중에 하나가 순식간에 장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는 녀석입니다. 저는 주린이다 보니까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적어도 9시 한 3분에서 9시 5분 사이, 그 정도 사이에 가장 많이 종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장 초반에 급하게 끌어올린 녀석들은 제 경험상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급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짧게 끊어먹고 나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잘 접근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일단은 오늘도 이 장이 단타하는 사람들에게는 썩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유동성이 들어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9시 16분인데 이 정도 돼서 들어오는 종목이 없다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오전에 힘이 없으면은 오후에라도 힘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참 어렵네요. 이렇게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미국의 디폴트 이슈 그것도 해결되고 미국 주식시장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6월 1일이잖아요. 딱 제가 늘 말했지만은 6월이 되면은 비중 있게 베팅 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미국의 디폴트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그 시기도 6월이다 보니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참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이 마음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월 달에 손해 보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고수분들도 말씀하시기를 5월 달에는 계좌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5월에 주린이 분들은 많이 털렸을 겁니다.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죠. 이 모니터랩도 물리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주지 않습니다. 올라주는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을 테지만은 사실 이때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맞는 타이밍인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없습니다. 제 조건 검색 시에도 걸리는 애들이 없어요. 없어.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딱 장이 안 좋을 때 이 악순환이 뭐냐면요. 장이 안 좋아서 이전에 분명히 손실을 봤을 거예요. 계좌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복구하고자 하는 복구 심리가 지금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그런 복구 심리가 발동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뻔합니다. 안 좋은 시장에서 바득바득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결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복구 심리가 강한 분들은 내가 며칠 동안 누적 손해액이 얼마니까 이제 한 방에 많은 돈의 비중을 베팅을 해서 한 방에 복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될 심리입니다. 딱 이 심리는 이 도박에서 나오는 심리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잃었어. 그 다음은 200만 원을 베팅하고 그 200만 원까지 잃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방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더블 400만 원을 베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투자는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늘 그 고수분들이 하는 말 비중 조절해라 비중 조절해라 이 말 하잖아요. 장이 안 좋을수록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복구 심리가 발동을 해버리면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베팅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중 조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일매일 100만 원씩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10일간 누적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1000만 원의 손해액도 내 결정으로 인해서 난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오버해서 비중을 크게 베팅해서 한 방에 복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세요. 장이 안 좋을 때에는 평상시에 하던 비중보다 더 줄여서 매매를 한다. 이 원칙. 그리고 일반적인 장에서는 평상시에 하던 비중만 실어서 한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고 있는 6월 달에 이제 상승 전환으로 추세가 반전이 확실시 되면은 그때는 평상시보다 더 비중을 실어서 베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매매 실력도 있지만은 매매 실력 절반 그리고 시장이 가져다 주는 운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시장이 운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시장의 움직임에 그냥 순응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 5월 달에는 그냥 한 달 동안 매매 아예 안 해버렸으면 됩니다. 4월 말에 하락 반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5월 달에 매매를 쉬어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만 파악을 하다가 상승 전환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시작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본인의 매매 방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매매 방법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은요, 당연히 돈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아주 힘듭니다. 정말 고수분들 빼고는 주린이나 평범한 트레이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하락장에서는 이 계좌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 라고 충분히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은 지금 9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동안 뭐 종목 안 나타났다. 물론 저는 오전만 매매를 하고 있지만은 유동성이 가장 커야 될 이 시간대에 종목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 끝났습니다. 네. 셔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번 5월달 하락장을 경험하시면서 주식장을 떠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코로나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땠나요? 네, 이걸 한번 볼게요. 2020년 3월 딱 이때 코로나가 시작 땡 출발됐죠. 그리고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 너도 나도 전업 투자하겠다고 회사 때려친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때는 그냥 눈 감고 찍어도 그 다음날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물반 고기반인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이때 전업 투자를 결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나요? 그렇게 전업 투자를 결정하셨던 분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이때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대로 된 매매 기법이 확립 없이 아무렇게나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방식이 잘 맞는구나. 이 매매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으로 떼돈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장이 가져다 주는 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고꾸라지면서 작년 말까지 이때 벌었던 수익금을 거의 대부분 토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전환을 하다가 지금 5월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때는 코로나 때 벌어놨던 수익금을 모두 다 까먹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기 돈으로 매매를 하다가 5월 달에 그 본인 돈까지 이제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제 완전히 주식시장을 접고 떠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행운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을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늘 그렇지만은 개미가 떠나는 순간이 뭔가요? 개미들이 떠나는 순간이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종목에서도 어떤가요? 세력들은 개미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미가 다 떠난 뒤에 급상승이 나타납니다. 일반 종목에서도 그렇죠. 이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크게 보거나 좁게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개미들이 떠나면은 급등을 하고요. 단 하루 안에 분봉을 보더라도 급상승 시킨 뒤에 개미들 털고 개미가 털어졌다 생각하면 다시 올리고, 이건 거의 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미들이 많게 되면은 분명히 또 이제 6월에 제 예상대로 다시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의 연장선이지만 그렇게 또 주식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또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라는 얘기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대세 상승이 유지된 다음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주식을 시작하려다 보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서 진입을 하면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것, 근데 물론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주식에 생각을 완전히 접고 떠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 시장이 가져다 주는 운, 그런 운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저처럼 오전에만 투자하시고 오후에는 본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본업하면 되잖아요. 본업에 좀 더 열중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이 하락장에서는 도박처럼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의 복구심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이 하는 명언 중에 한 가지, 절제도 실력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6월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텨보자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과 오래오래 살아남고 싶은 와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